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월요일이 되면은 항상 여러분과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작업 시작을 하게 되네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사주죠. 임신년, 기우월, 신해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다 보면은 가장 강한 오행을 찾다 보면은 사주 형국 파악이 됩니다. 어떤 세력이 가장 강한지,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한지를 알게 되면 사주 형국 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이 가장 강한 오행이 병이 된다는 얘기죠. 사주의 병. 그래서 내 편의 세력이 가장 강하면은 사주가 강해질 것이고, 또 상대편 세력이 가장 강하면은 사주가 약해질 거는 자명하겠죠. 그러면서 그 오행에 의해서 조운은 어떤지 여러 가지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가장 강한 오행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그게 용신이 되고 희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사주 실력이 많이 늡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면은 그 이유, 안 좋으면은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주 팔자를 보면은 그 사주의 주인공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 머리가 좋은 이유를,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이 네 편부터요. 일간의 네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네 편은 비겁인과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월지의 유금,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의 무토, 일지, 해수 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네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 기토, 작은 흙까지.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죠?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에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해수 큰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 안에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시간에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 임수, 해수, 큰물, 그리고 정화, 작은 불 뿐이네요.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은 네 편의 세력이 개수가 많으니까 강한 사주가 됐을까요? 그런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이유가 이러한 오류 때문입니다. 자, 개수로는 네 편의 세력이 많죠. 신금, 그 다음에 유금, 기토까지. 그런데
지금 연지에 있는 신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나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너무 멀죠. 그리고 이 신금이 천간에 있는 나인 신금을 생하는 것보다도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인 임수를 생해버리네요. 금생수를 해가지고 물기운을 더 도와주고 있네요. 그러니 이게 내 편이 아니죠. 내 편에 배신자가 하나 생겨버렸네요. 그리고 유금이 있지만은 작은 새라 나한테 힘을 주고 싶지만은 이 많은 물에 해수 큰 물이죠. 큰 물에 수다금침 돼서 힘이 상당히 잃었네요. 그리고 기토도 물기운에 의해서 많이 힘을 잃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주가 개수가 내 편이 개수가 많지만은 이렇게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운이 뭐죠? 임수 큰물, 해수 큰물, 신금 안에 임수까지 그리고 금생수까지 해주니 물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이 물기운을 막을 오행이 거의 없죠. 큰 나무라도 있어서 물을 흡수해주면 좋을 텐데 흡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큰 흙이 있어서 물을 막아주면 좋을 텐데 물도 막을 큰 흙도 없고 기토가 찍고는 어려움이 없죠. 기토가 하는 일이 그리고 물을 막기보다는 토생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막을 생각이 없죠. 그러니 이 물기운이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합니다. 자, 물기운이 내 편인가요? 상대편인가요? 상대편이죠. 그래서 상대편의 오행이 상당히 강하니까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주가 내 편의 개수는 많지만은 작은 쇠기운이 물에 퐁당 빠져서 수다금침되고 또 신금 큰 새는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금생수로 해서 상대편을 도와주니까 사주가 약해진 그런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주 형국 파악할 때 내 편의 세력이 많더라도 내 편의 세력이 상대편에 넘어간 것이 있는지 또 상대편이 내 편으로 넘어온 것이 있는지 또 상대편에 의해서 내 편이 힘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사주 형국 파악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다 보면은 바로 그 사주 형국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사주 강약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상대편 세력인 물기운, 큰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다 보니까 약사주가 됐고 그리고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용신은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억부용신으로 토생금 해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 억부용신이 되겠습니다. 또 정화가 조우용신이죠. 사주가 너무 냉습하죠. 냉하다 보니까 정화로 조우용신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으로는 기토, 조우용신으로는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우선 첫 번째 운에서 불기운이 오면 좋겠네요. 불도 큰 불이 오면은 병화나 사화가 오면은 이 기토를 생하고도 남는 불로 쇠를 극해버리니까 좋지 않죠. 작은 불 정화나 오화 가서 화생토라면 흙이 더 단단해지면서 토생금이 되니까 억불어서 좋겠죠. 조우 억불어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오화 희신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희신이 무토나 술토 큰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술토 마른 흙. 왜 그럴까요? 마른 흙 큰 흙이 오면 토생금 해가지고 쇠를 생해버리니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른 흙은 젖은 흙보다 마른 흙은 토생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히 물을 흡수해버립니다. 흙이 토국수는 안 되지만 물을 흡수해버린다는 얘기죠. 사주의 병인 물을 흡수해버리니까 마른 흙, 큰 흙이 좋겠습니다. 무토나 술토, 술토는 불을 뿜으면 흙이죠. 그러니 토생금은 하지만은 이 마른 흙은 물기운을 조금씩 흡수하기 때문에 사주의 병인 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제거를 해주니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술도 마른 큰 흙도 희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뭐였죠? 가장 강한 오행이 뭐였죠? 임수, 해수, 큰물, 그 다음에 신금만의 임수, 금생수까지 받은 물기운이라고 그랬죠. 물기운이 가장 강한 이유가 금생수를 또 받고 물을 막는 오행이 없다는 얘기죠. 흙은 쇠를 생하고 있고, 큰 나무가 있으면 물을 흡수해 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됐습니다. 물 때문에 사주가 망가졌다는 얘기죠. 사주도 약해지고, 쇠기운도 갖다가 물에 수다금침 돼버리고, 흙도 자세히 하면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고 불은 꺼지고 이렇게 사주의
가장 강한 물이 병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이 사주 머리가 좋은가요 나쁜가요를 물어봤죠. 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주에 유금 이게 뭐죠? 걸록이 보이네요. 걸록이 뭐죠? 학문성을 높이고 상당히 걸록을 가지고 있으면 총명하죠. 총명하기 때문에 학문성이 좋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걸록, 녹이 두 개나 잡혀 있죠. 월지와 시지 이렇게 걸록이 있으니까 머리가 총명하다, 영리하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뭔가요? 식상, 해수, 임수. 물기운이 식상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식상이 발달하면 역시 식상이 강한 분들은 머리가 영리합니다. 총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강해서 머리가 또 영리하고 또 해수가 뭔가요? 해수가 금요력이죠. 금요력이 사주팔자에 금요력이 있으면은 상당히 총명을 말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학문성이 좋아지는 그런 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력은 금요력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영리하고 총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수 금요력으로 인해서 머리가 영리합니다. 사주가 양기운보다는 음기운을 가진 분들이 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하고 임수, 해수 빼놓고 전부 음기운이죠. 그리고 사주에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또 음기운이 강하고 그래서 음기운이 강해서 머리가 영리합니다. 그래서 양기운도 머리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음기운이 더 머리가 영리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걸록이 두 개 있어서 머리가 영리하고 걸록은 머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학문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머리가 또 총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해수 식상이 발달했고 또 해수 금요력은 총명이라고 얘기했죠. 금요력이 있기 때문에 총명하다. 또 음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기운으로 총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아주 영리하고 총명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영리하다 또 머리가 좋다 이런 거를 파악할 때 이러한 거를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은 다음에 다른 사주를 보실 때도 이분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시네 영리하시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번주 문제는 사주팔자를 보고 그분이 총명한지 학문성이 있는지 총명해서 영리한지를 파악하는 공부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민년 경인월 갑인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신민년 경인월 갑인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남자분이시고 문제는 뭐죠? 이번 주 문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주인공의 성격은 어떤가요? 성격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주의 건강은 어느 쪽에 큰 약점인가요? 건강의 약점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께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향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